안녕하세요. 공을환영. 오늘도 역의 시조 태호복희 세 번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동양 역학의 시조는 태호복희 시로 기원전 3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500년 전에 태호복희 시가 황하강, 그러니까 하수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용과 말이 용마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혼합된 동물이 올라온다. 용마가 그 강으로부터 올라올 때에 그 용마의 등에 그려진 그림, 이걸 이제 하도라고 하는 거죠. 하도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태호복희 씨는 이제는 성인이니까 하늘로부터 이 성인에게 직접 그 우주의 그 설계도를 이렇게 내려줬다, 그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도가 엄청난 신물이다, 하늘이 내려준 신물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는 그 주역에 보면은 공자가 개사전에 그 과정을 설명을 이제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숫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를 남송시대의 주자가 그것을 그림 도상으로 구현을 해낼 때 그것을 이렇게 이제는 요런 도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도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하도가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는 주자로부터 된 거니까, 주자는 한 지금 1250년대 분이시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정도 전 분이시죠. 그때부터 이제 하도가 이제는 중요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요 하도를 보면은 요 가운데 5개의 점이 있고, 그리고 요 점을 10개의 점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요걸 이제 오황극이다라고 하는 거고, 요 감싸고는 10개의 점으로 표현된 게 신무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5 합해가지고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 종공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김일부 선생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자, 이 존자 자체가 최고의 유격을 표현해 주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세존이라고 해서 세존. 우주의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부처님을 따른 말로 세존이라고 하듯이, 15종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근원의 공에서 공을 가장 높이 이렇게 우두머리 근원, 이걸로 표현할 때 존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두머리 추자가 여기에 있는 거죠. 존자에 보면 여기 우두머리 추자거든요. 우두머리. 그래서 15종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 세계에 있어서의 존재하면서 우주를 돌리고 있는 원천적인 일종의 엔진이다, 뭐 발전, 무한 동력이다, 이렇게 우리로 보면 이제 무한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래서 여기 무한 동력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백그라운드에서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를 돌리고 경영하고 있다. 그래서 요 5 숫자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오한극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한극은 우주 임금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돌리는 우주 임금, 가장 존귀한 자다. 그럼 이 오한극이 우주를 경영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황극경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황극경세. 그래서 이거를 소강절이 나중에 이제 황극경세도라는 걸 이제 지으면서 이 오한극 우주 임금이 우주를 운영하고 있다. 황극경세도. 황극이 경세한다. 그러니까 우주를 경영한다.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소강절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역학에 엄청난 천재적인 분이죠. 이분이 이제 소강절 황극. 이분도 송나라 때 분인데 주자는 남송이었지만은 이분은 이제 북송이죠. 그래서 사실 주자가 그러니까 소강절 또는 소자 뭐 이렇게 부른 말이 이제 다양한데,
이 소홍의 학문으로부터도 주자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이분이 황극경세라고 하는 얘기는 요 주역 64개 복희 선천 64개 방위도 개념을 가지고 이 우주 경세하는 이치를 이제는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극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황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제가 얘기하듯이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황극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본래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본래 자, 본래 면목.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사실은 우주 황극이다. 우주 황극인데 여러분 자신은 자신이 우주 황극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우리가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각자의 그 개체적인 인간적인 실체로 볼 때는 내가 무슨 우주의 임금이야. 내가 무슨 우주를 경영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는 기억이 소멸되고 삭제돼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네. 근데 기억이 소멸되고 삭제된 거는 이것도 하나의 우주적 메커니즘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회복하는 자기가 우주의 임금이고 우주의 황제라고 우주 황제라고 하는 그 기억을 상실해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몸에서 요거를 그러니까 우주 황극을 복제해낸 존재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몸 밖으로 내보냈을 때에 이거 우주 본래 황극과 이 우주 본래 황극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요거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 몸 안에서 만들어내서 이렇게 올렸을 때 그 위격에 상속받는 거죠. 이게 우주를 상속받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우주 황제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요 메커니즘이 내가 원래 우주의 황제였구나. 내가 원래 이 존재의 아버지가 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그건 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우주 오황극이라고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거죠. 창조 소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황극이. 그래서 요게 이제는 그 도상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15 종공 상태에서 공으로부터 무한의 에너지를 뽑아내면서 확장하는 거죠. 우주를 확장하는 형태를 표현해 준 게 이것이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용마하도를 위에다 놓은 거죠. 그래서 위에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장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좀 더 이거는 이제 숫자 개념으로는 되지만은 어떤 이건 수는 되지만 상을 취해 가지고 어떤 이치를 이렇게 궁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복희라는 분이 이 하도를 얻은 뒤에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자신의 몸과 그리고 그 자연물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주를 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관하는 거죠. 관측한다고 하는 거죠. 관측하여 하나죠. 관하여 이렇게 되는 관찰한다. 관찰을 통해 가지고 관찰하여 우주 자연과 내 몸 가까이로는 내 몸 그 다음에 자연물과 우주를 관측해 가지고 보니까 어떤 그 패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패턴을 읽어 가지고 8개의 궤로 그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8개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8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개를 그러니까 8개는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관측을 한 거죠. 관찰을 해가지고 이거의 화도에 부합되는 어떤 내용으로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해낸 거죠. 우주 자연을 이해를 하기 위한 상을 취해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코드 체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는 건태리진 송강강곤 이렇게 8개를 일단 만들어내가지고 요걸 이제 소성계라고 하는 거고.
이 소성계를 또 두 개 이렇게 이제 88에 64로 가면은 요게 이제 대성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걸 괴라고 하는 거고, 요 하나하나의 음효, 양효 해서 이걸 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음효, 요거는 양효 이렇게 둘중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태극에서, 그러니까 태극 씨앗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양, 그 다음에 노양, 소음, 소양, 노음. 그러니까 양이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팔계로, 이렇게 해서 팔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귀씨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냐. 이렇게 보니까 태극에서 이것을 취해가지고, 음양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트리진 송명하고. 놓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진법 체계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뒤에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그러니까 이거는 음양, 양이, 그 다음에 이거는 사상, 8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계속 가져가면은 2의 3승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4승, 2의 4승은 16이 돼요. 2의 4승은 16. 그렇죠. 16. 여기서 곱하면 되잖아요. 2의 5승은 32. 그 다음에 2의 6승은 64가 되는 거죠. 64. 그러니까 여기 64개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8개 다음에 64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속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2의 배수, 이진법 체계로 해서, 그럼 2의 7승, 2의 8승, 7승, 2의 8승.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는 128이 되는 128. 여러분 요거는 256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이게 2의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는 이거 예진법 체계로 할 때 이렇게 여기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음효는 0으로 보고 양효는 1로 보면은, 예? 양효를 1로 보면은 여기는 1 양효가 1이니까 111 그래서 111 그 다음에 110 101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진법이니까. 그러면은 0, 1, 3, 4, 5, 6, 7 이렇게 10진법으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지금 뭐하고 같아? 이게 지금 컴퓨터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그 코드 체계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주로 이제는 문자 치는 걸 많이 하라는 워드 프로세서 이렇게 할 때 워드 프로세서 칠 때 다양한 문자들 있잖아요. 그래 영문자들 알파벳 문자는 아스키트 코드라고 해서 아스키트 코드가 각 이진수에 배치가 되는데 요게 2의 8승 256개 그러니까 2의 8승 256개의 문자를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ABCD 뭐 해가지고 26개의 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또 그림 상형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런 것들을 쫙 배치를 할 때 요거를 2의 8승을 특별히 뭐라 그러면 이걸 1바이트라고 한다고 하네. 1바이트. 그래, 1바이트. 바이트다. 그래, 1바이트. 그래서 이게 2의 8승을 1바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8승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본 거냐면, 이걸로, 서양의 알파벳 문자들은 다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음효나 양효 하나는 비트라고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할 때, 비트코인. 여기 뭐 비트코인이 뭐예요? 비트코인이네. 이게 여기 비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비트가 0 또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진법이 이제 디지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디지트 문자다. 그러면 우리 한글이나 한자는 어떻게 되면 2의 8승에 2의 8승 해가지고 뭐냐면
2바이트 문자예요. 그러니까 2의 8승, 2의 8승 하면 어때? 2의 16승이 되는 거죠. 2의 16승. 2바이트 문자니까, 네, 아니, 2의 8승이 아니에요. 자, 2의 16승이 이래야 되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2바이트가 되면은, 우리가 한글은 2바이트 문자라고 하는, 좀 복잡한 거는 2바이트 문자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화면을 볼 때도 요 각 화소가 있어. 비트맵이라고 하는데, 그걸 비트맵.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트맵 그림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볼 때 뒤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의 이게 점이 뭐 1600만 개 뭐 이렇게 막 그 화소라고 그러잖아. 화소가 256개다 뭐 몇백만 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그것을 점의 개수 그 점을 그 색깔을 그 각각의 색깔을 또 그 각각의 색깔을 배당할 수가 있는 거죠. 배당을 해가지고 뒤에서 전자총으로 쏘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다 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자, 그렇죠. 그 색소자를 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LCD 뭐 그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다 뭐야? 그게 다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다 바탕에는 다 이진법적인 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음과 양 두 개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는 상태를 네 개로 구분하는 거죠. 노양, 소음, 소양, 노음 이렇게 네 개를 구분해서 사진법 체계로 가는 큐비트 체계로 가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8개라는 것이 일종의 코드 체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코드 체계. 이 코드 체계를 그래서 우리 그를 뭐로 하는 거예요? 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부다. 부라는 말이 뭐야? 우리 부신부자 부적. 네, 부적의 바탕에 뭐가 있나요? 코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짐수가 뭐야? 어떤 문자라든가 그림의 할당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구성을 해서 만들면은 그게 부적과 같이 되는 거니까 부호잖아요. 부호.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 이건 부호 체계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천부경이다 그러면은 이게 부호 체계를 얘기하는 부호 체계를 얘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부호 개념, 부호 체계 개념이구나. 네, 이런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DNA 구조도 사실은 이 64개로 구성돼요. 64개의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64개의 DNA 코드가 있어요. 64개의 DNA 코드가 할당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DNA 코드가 이제 할당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 몸에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게 딱 보면은 이게 DNA 코드처럼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 DNA 코드가 이렇게 우리가 꼬여 있듯이 DNA 코드적인 구조가 이게 하강과 상승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서로 꼬여가면서 땅과 하늘의 그것이 코드화 돼가지고 이렇게 천지인 삼재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세 개로 돼가지고 이것도 세 개가 하나의 코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원리가 이것은 일종의 생명 코드잖아요. 생명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코드 체계라고 하는. 이게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무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생명 코드 체계가 RNA 또는 DNA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림이 이미 여기에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코드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태까지 정보 체계잖아요. 그래서 정보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물질이나 에너지적인 개념으로 사물을 분석해 왔는데 195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정보 체계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용되기 시작했죠. 수용되는 컴퓨터 또는 생명공학, 그다음에 우주 물리학에 있어서도 엔트로피 연력학 이론 같은데 정보 체계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우주가 홀로그램 우주다라고 하는
것까지 왔어요. 그리고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보,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렇죠. 그 그림을 코드 체계로 만들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홀로그램 우주라고 하는 개념 자체, 사실은 이 바탕에 깔려있는 건 이 코드 체계가 깔려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는 시뮬레이션 우주다, 홀로그램 우주다, 이렇게 정보 우주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다 정보 우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사실은 어떻게 돼? 사실은 이런 개념이 이 역학에 이미 백그라운드에 이런 것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죠. 이게 복희 씨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테오 복희 씨가 지금 관찰을 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얘기할 때 이거를 이제는 테오 복희 씨가 자신의 몸과 자연물과 우주를 관찰을 해가지고 이것을 알아냈다고 할 때 그 관찰을 한다고 하는 건 어때요? 상당히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과학적인 과정이. 머리에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묘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각 한자에도 그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더 깊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그 8개의 궤를 긋고 나서 이거 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도를 가지고는 그냥 그 어떤 상수적, 어떤 수, 1, 2, 3, 4, 5, 6, 7, 8, 9, 10, 예, 숫자가 10개니까,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논할 수가 있지만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수보다는 그림을 가지고 상징을 분할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호관계로 이렇게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는 데까지 해가지고 8개를 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문자라든가 그림은 다 상이잖아요. 그것을 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상자를 쓰는데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상징, 심볼 체계라고 하는 거죠. 상징.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돼? 심볼이라고 하는 거죠. 상징. 심볼 체계는 다 뭐 그림이잖아요. 심볼. 이 심볼 체계를 가지고, 이 8개의 심볼 체계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볼 체계가 의미하는 각 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외우고 있으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외우고 있으면은 그 상들을 가지고 상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8개, 괴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위에 보면 대성계 요거 보면은 뭐예요? 이게 하나는 천이잖아요. 이게 하늘을 뜻하고 건계니까, 그다음에 요게는 진계니까, 여기 진계니까 요거는 뭐냐면 용을 뜻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철래, 그러니까 이게 우레를 뜻하니까 자연물로서는, 그러니까 철래 무망 이렇게 한대요. 철래 무망하면 요건 하늘이고 요거는 우레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치면서 땅으로 번져 나오는 그런 형상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자연적 현상으로 볼 때는 하늘에서 우레가 쳐가지고 땅으로 번개가 쳐내리는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마치 그런 거는 하늘에서 용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내려오는 그런 형상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상을 어떻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전체적인 걸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네, 이 괴상만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울론이니까 용봉 뭐 이런 거와 다 연관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용봉 이론을 그 궁울 이론을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8개 물상 외우면 좋습니다. 건괴라고 하는 것은, 건괴는 여기는 양요만 3개로 되는 하늘을 뜻하고, 굳세다는 강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강건하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거는 뭐 남성의 성기가 빳빳하게 서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말뚝 같은 거, 말뚝이다, 단단한 기둥, 뭐 이렇게 강한 거, 말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머리,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거죠. 우두머리, 아버지, 양금이다, 건양금, 양기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거는 중요한 금이죠. 금이 뭐예요?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금인데 양금이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곤이라고 하는 것은, 곤은 땅이다. 이것은 순하다고 하는 거는
양이 동하면은 음은 따른다고 하는 거죠. 순수하게 따라간다. 그러니까 양이 결정하고 이렇게 주동적으로 가면은 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만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건계가 아버지라면은 곤계는 어머니다 해가지고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그 양성을 받아들여가지고 양금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의 물질적 형상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건에 있어서 그 요구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길러내는 거죠. 이 길러내는 역할이 바로 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다라고 하는 소. 그다음에 이거는 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물영부 빈몸 활성화 가정할 때 우리 몸으로 이렇게 할 때 배 하단전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하단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단전 쪽. 자, 어머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토다라고 하는 음토. 그 다음에 요거는 진괴는 이제 용이라고 하는데 용. 자, 이거는 용이다. 근데 우레다라고 하는 우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그 우레라는 게 번개가 치면서 우르릉 쾅쾅 하는 그 소리가 뭐예요? 그게 이제는 우레라고 하는 거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면 지진으로 올라오는 거, 지진. 그래서 지진이라고 하는 거죠. 땅에서 막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이 진이란 말이에요.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움직인. 그러니까 그래 용이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거 발이다. 그래서 이거는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개념으로 해서 발에서 지진 일으키는 발. 그다음에 장남 양목이다. 이건 양목. 그러니까 밑에서 씨를 뿌리면은 씨에서 올라오는 기둥과 같이 땅을 뚫고 올라가는 양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손개는 바람이다. 바람은 어때요? 바람이 쑥 불면은 바람은 뭐 창살 틈으로 싹싹 들어가잖아요. 뭐 들어간다, 입이다, 들어간다. 뭔가 이게 스며드는 거죠. 바람이 스며들어. 이게 스며들어가는.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닭이다. 예, 그래서 여기 닭. 그래서 우리가 계룡이다 할 때 이 닭이 요게 계룡이자 계룡.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허벅지다. 예, 요게 징계가 발이라면은 요거는 허벅지야. 허벅지. 자, 허벅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여성의 그 질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부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벅지라고 하는 개념이. 근데 이건 장녀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는 뭐예요?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그곳이 허벅지잖아요. 그래서 요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장녀, 음목이다. 음목, 양목, 음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무가 자라면은 가지, 이거는 기둥이고, 진개는 기둥이고, 음목은 가지니까 가지는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뭐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자,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감개는 물이다. 물. 그 다음에 물인데 이게 물 웅덩이라고 생각해요. 웅덩이. 그래서 이 감자가 구덩이 감자기 때문에요. 구덩이다. 그러니까 진흙구덩이, 깊은 진흙구덩이라 빠져 있으면 어때? 빠져 있으면 험하잖아요. 뭐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진흙구덩이 같은 곳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돼지다. 돼지. 그 다음에 귀. 우리로 보면 귀다라고 하나. 귀. 그 다음에 중남. 이거는 중남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죠. 물 속에 빠졌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리게는 이렇게 생겼는데, 리게는 해. 그래서 걸려있어. 그러니까 해가 산에 걸려있다. 또는 가지에 걸려있다. 이렇게 걸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걸려있는. 이거는 뭐예요? 꽁. 아까는 손개는 닭이었는데 이거는 꽁이에요. 닭은 뭐예요? 닭은 땅에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닭은 어떤 가지 위에 앉아있거나 이렇게 알을 낳는, 이 닭이라는 개념은 알을 낳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알을 낳고 품는 부화하는 개념이 강한 거고, 이 손이라는 개는 그러니까 닭은 알을 품고 낳는 그런 개념이 강한 땅의 그 개념이고, 이거 꽁은 뭐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게 주작이죠, 주작. 하늘을 날아다니는 봉황이라. 그러니까 요 닭이라는 개념은 땅이나 가지 위에 앉아가지고 알을 품고 있는 봉황을 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봉황을 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눈이다 라는 눈.
그래서 이 리게머가 나오면은 눈으로 생각해, 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3의 눈, 뭐 이렇게 할 때 요 눈이 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중력, 그 다음에 화, 불이다. 불. 그 다음에 간괴는 산이다. 산. 우뚝 솟은 산이죠. 요 산은 뭐예요? 양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곤괴는 음토 대신에 간토는 양토니까 불쑥 솟아오르는 거죠. 솟아올라가지고 요거는 개다, 개. 그리고 우리의 손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손. 그리고 소남. 그 다음에 태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연못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감개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이지만은, 물과 연못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물은 그냥 뭐 비가 내리고 뭐 이러고도 다 물이자. 큰 바다에 있는 물이고 그냥 물이지만은, 못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반드시 뭐예요? 이런 어떤 모래 이렇게 담아 있는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럴 때 그 그릇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는 뭐야? 바위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물이 그게 연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고 계곡에는 계곡물이 모이면은 그 계곡물이 연못을 구성하면은 그 연못에는 반드시 바위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게 깔려있는 그런 개념이 연못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생각해서 자연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건 기쁘다. 이거 산은 그친다. 산은 뭐예요? 우뚝 써가지고, 우뚝 쓰면은 움직이질 않잖아. 이렇게 우뚝 써서 멈춰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개념이고, 이거는 기쁘다예요. 이렇게 기쁘다. 왜냐면 소녀들은 뭐야, 이 여자가, 이게 소남은 뭐야, 젊은 남자. 우리 요새부터 아이돌이야. 아이돌 남자고, 이건 아이돌 여자애들. 근데 아이돌 여자애들은 뭐야, 맨날 뭐 조금만 이렇게 어린 여자애들은 뭐야, 이렇게 조금만 뭐 이렇게 좀 재밌는 거 보면 그냥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즐겁게 제잘제잘 떠들러 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그 다음에 양이다, 이거는 양. 그 다음에 입이다, 입. 그 다음에 은금이다라고 하는 은금. 자, 그래서 은금.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 해야 돼? 지금 보면은 우리가 건개는 양금이고 태계는 은금이. 그러니까 이게 양금에서 은금이 나오고 은금에서 또 양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 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 또 곤개는 음토고 간개는 양토니까 이것도 뭐예요? 음토에서 산이 솟아오르면은 양토가 되고, 산이 무너지면은 다시 음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솟아오르고 무너지고 하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호 채용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송 관계는 양목과 음목, 양목이 만들어진 뒤에 음목 가지가 나오는 개념이죠. 가지가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요 양목과 음목, 요 관계, 요것도 이제 생각을 잘 하고 계시면 된다. 자, 그래서 8개의 물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8개의 물상. 그래서 이 물상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외우고 있으면은, 되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요 대성계를 만든 뒤에 이 물상들을 투영을 해가지고 이 물상 간의 상호 관계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주로 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거는 이 물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걸 요런 상태, 요런 개는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징적 어떤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항상 요거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들이.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다. 외우고 계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대강 뭐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 좋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괴가 이렇게 8개지만은, 이걸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거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주역을 만든 공자 같은 사람이 이걸 이제는, 이거를 뭔가 의미 있는 배치로 우주 자연의 변화, 인간 진화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괴를 배치를 하게 되는데, 배치하는 도가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있다는 거죠.
선천복귀 팔개 배치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후천문항 팔개 배치 방식이 있다. 우리가 지금 김일부 선생이 만든 정역 팔개 배치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것을 삼역 팔개라고 한다. 삼역 팔개.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배치를 해가지고 상호 이렇게 마주보는 체계로 해서 뭔가 이치, 우주자연의 변화, 인간 진화의 그 이치를 궁구하는 거를 요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는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런 배치는 어디에 나온 거냐면은 주역에 보면은 주역에 공자가 시빅을 짓는데 그 시빅 중에서 설계전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전 3장과 3장은 선천복귀 팔개 요 배치 구조고, 요 5장은 후천문항 팔개 배치 구조고, 6장은 이걸 몰랐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중국 사람들이 요거는 해가지고 요렇게 요 글이 써 있는 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누구냐면 소강절이라는 사람,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이거 주역을 읽어보고 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배치를 해야지 이게 정확한 이치를 추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만든 거는 소강절입니다. 소강절. 소강절이 또 이 숫자를 배치한 거는 아니에요. 숫자를 배치한 건 아니고, 후천문항팔개 숫자 배치는 또 일부 선생이 하셨어요. 김일부 선생이. 그래서 요거를 김일부 선생께서는 요 일부 정역팔개를 만드시면서 숫자 배치하면서 삼역팔개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는 선천복귀팔개, 후천문항팔개, 일부 정역팔개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주 자연의 그 생장성, 우주 자연이 태어나고 우주가 태어나고 길러지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정역팔개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삼역팔개로 이렇게 딱 구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이제 김일부 선생께서 이제 정역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왜 위대한 그 역학자, 사상가 김일부 선생이냐고 하냐면 이게 일부 정역팔개를 구성을 함으로써 중국에서는 여기까지만 이걸 할 수가 있었고, 요것만 계속,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중국에서 요것만 가지고 이제 떠들어대는 거고, 김일부 선생께서는 요거까지 이제는 해가지고 그 이치를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삼역팔개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분석이 돼서 얘기가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역팔개가 있다는, 팔개가 그냥 복귀 시간이 8개를 걷다 이렇게로 끝난 게 아니고, 후대 학자들이 이걸 보고 이 배치를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요거 가지고 추산을 하게끔 이렇게 역학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발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